저는 초등 특수고요. 이번에 인천에 합격을 했어요. 제가 무엇을 전달을 해드려야 될지 좀 고민을 했는데 사람마다 공부 방법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참고만 하시고 이제 부족하지만 좀 간단히 도움될 만한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모든 성공의 비결은 분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모든 강사님을 비롯해서 이 교수님도 오랜 강의를 통해서 자신들만의 분석 방법을 통해서 커리큘럼으로 이제 강의를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임지영 교수님 합격생들이 말하길 수험생을 돈으로 정말 생각하지 않고 진짜 합격의 길로 나아가게끔 해준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고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고 다시 한번 교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나만의 합격 팁은 굉장히 떨리네요. 촬영한다고 하니까 네, 세 가지가 분석과 초인지랑 긍정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분석은 나를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혼자 스케줄에 맞게 공부를 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이제 스터디를 활용하시거나 뭐 예를 들어 인증 스터디도 있고 밴드의 다양한 스터디도 있잖아요. 그런 걸 활용하시고 또 혹시나 이제 2차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감정적인 문제를 좀 가지고 있거나 이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집안 환경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꼭 운동 같은 것도 하시고 심리 상담도 받아보시면서 자신의 마음 건강을 꼭 회복하셔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나 또 저는 암기를 잘 못해요. 이런 분들은 요즘 유튜브에 뭐 의사들의 공부법이라든지 뭐 아니면 관련 책들을 읽어보시면 거기에서 다 공통점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특 선생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 그 만각곡선 에빙하우스 아시잖아요. 거기에 적절한 시기에 암기를 누적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거를 참고하셔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삼수, 사수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자신이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제가 답안을 좀 작성하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기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생각하고 그리고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기본 이론을 정확하게 개념을 파악하셔야 되고 그 외에도 심리적인 문제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보완을 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 생각해요. 또한 분석할 때 초수는 기출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요즘은 워낙 유튜브나 합격수기, 뭐 합격 사례 발표 등 이런 것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합격수기 이런 거 자신이 마음에 드는 것을 10개 이상 찾아보고 그걸 혼자 해보면서 분석해서 공부의 방향을 잡아보시는 게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첫 임용 때 저는 최종에서 한 0.0.3점은 떨어지고 공부를 안 하다가 이제 3개월 정도 공부를 해도 무조건 저는 1차는 합격했어요. 근데 이제 기출이 중요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런 강의를 하시는 분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연히 임지영 교수님을 추천을 받고 솔직히 첫 수업은 기대를 안 했는데 저는 처음 강의를 듣자마자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분 강의만 무조건 들어야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이 패키지를 잘 선택을 하셔서 이 교수님의 가장 장점이 저는 기출의 기본을 가장 잘 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선생님이 기출을 보고 분석하면서 예상 문제 자신이 오는 촉이 있어요. 그 촉대로 공부를 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 2월은 선생님께서 강의 듣고 이론을 보면 출제 어떤 부분이 나오는지 그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되고 3, 5월에는 이 주제별로 관련된 기출 문제를 강의를 하실 거예요. 그 강의를 선생님들이 들으시면서 반복으로 해서 기본 이론도 인출하고 그리고 관련 이론에 어떤 부분이 많이 나오는지 파악을 하시고 5, 6월은 첨삭 강의가 또 있어요. 근데 이것도 기출을 기반으로 저는 헷갈리는 것들을 굉장히 잘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그 기출 첨삭 강의도 굉장히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7, 8월 문풀을 보면 이 기출의 핵심을 되게 잘 안다라고 느낀 게 이제 09년에서 12년도는 저는 공부를 아예 안 해봐서 이제 3월, 5월 때 언급을 해주시는 문제를 가지고 또 이제 7, 8월 문제를 이제 보다 보니까 정말 그 기출에 나온 부분을 되게 필요한 핵심들을 되게 잘 찝어서 문제화 됐구나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7, 8월 강의도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9, 10월 되면 기출 어게인 연도별로 원래 무조건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혼자 공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와서 그냥 문제 다 풀고 와서 최대한 스스로 인출 다 해보도록, 원래 시험 그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11월 모의고사는 올해는 막 방송 같은 것도 알려주시면서, 방송 같은 것도 틀어주시면서 이제 실제 상황처럼 이제 시험을 봐서 되게 긴장감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문제의 질도 되게 좋고 되게 시간 안에 못 써서 그 저의 단점들을 잘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주제별을 이렇게 연도별로 이제 엮어 놓은 것들을 뭐 특근 카페나 이런 데서 저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뿌려 놓으시면 그걸 다 다운 받아서 주제지만 순서만 되게 달라도 되게 기출 보는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계속 기출을 다양한 방법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저는 혼자 공부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본 기출 개념을 좀 완전히 이해한 후에 하반기에는 이제 08년 이전의 기출은 뭐 문제를 다 풀어보기보다는 문제의 답들을 보면서 공부의 흐름을 저는 파악을 했고, 09년에서 12년도도 다 풀면서 나올 만한 거, 예를 들면 PKU는 이제 단백질을 조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좀 파악을 했고, 그리고 13년에서 21년도로 갈수록 그 개념 이해와 답안 작성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험이구나 라는 걸 느껴서 이제 답안 작성을 중심으로 저는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출을 분석하면서 이런 촉은 저는 초등 기출과 유특 기출과 그다음 2015 개정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스스로 촉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차 준비를 하다 보면 2차 공부도 1차와 다 연관되어 있거든요. 2차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아이들에게 자기주도성이 강조되고 있고, AI도 강조되고 있고, 생태교육도 강조되고 있고, 성인지 교육, 노동권, 직업교육 이런 것들이 되게 강조되고 있으면서 분명히 이게 2022년도 교육과정에 반영이 되고, 그렇게 반영이 됐을 때 특학이든 초등이든 어떻게 나올지 자신이 기출을 보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신다면 훨씬 더 남들보다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강의 활용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1, 2월은 시험에 그냥 어떤 개념이 나오고 그거 마인드맵으로 써보고 간략히 떠올려 보면서 복습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해가 안 되시면 기본 이론 강의를 반복해서 듣거나 책을 반복해서 읽어보고 또 기출과 나온 부분을 보면서 그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직강색은 2번 정도 무료로 신청해서 들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행동소정이나 의사소통은 한번 다 공부를 하고 또 시간 날 때 주기별로 신청을 해서 또 무료로 한 번씩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정의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예를 들어 삽입교수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 활동 사이사이에 뭐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 개념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저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강의를 설명하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나머지는 이제 책의 이론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제 기출과 계속 연관 짓도록 하고, 이거를 한 번에 딱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계속 시험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기억이 안 나면 계속 책을 찾아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3월, 5월은 저는 책을 2권을 구입해서 한 권은 강의 들으면서 필기를 하고 나머지 한 권은 이제 복습용으로 아무것도 쓰지 않고 활용을 했는데 책이 정말 타 강의에 비해서 매우 저렴하잖아요. 그것도 전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의 기출 문제집을 보면 비슷한 유형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공부하고, 혹시나 재수생이 있다면 저는 부족한 부분이나 막 순서대로 공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좋아하는 거를 할 때도 있고 부족한 부분을 할 때도 있고, 혹시나
학습된 무기력을 가지신 분들은 우리 아이들한테 지도할 때도 자신감이 부족하면 잘하는 부분을 통해서 자신감을 높이고 그 다음 부족한 부분을 지도하잖아요. 그것처럼 특학에 있는 모든 장애 영역을 저한테 적용을 하면서 저도 즐겁게 저는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월에서 5월 강론 심화 강의를 또 하시는데 저는 이게 기본 개념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스프링 하면서 계속 1차 시험 끝날 때까지 반복해서 봤는데 이거를 들으면 되게 좋은 게 진짜 중다 기초선 설계랑 ABAB 설계 관련된 문제가 09년에서 12년 사이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확실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5, 6월 첨삭 강의는 좀 헷갈리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주셔서 이거를 인출, 문장 작성, 오류 점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한 번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간을 두고 저는 5월에 강의를 들어서 6월이나 7월에 계속 반복해서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풀고 끝나버리시면 안 되고 하반기까지 계속 외운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자신이 키워드를 어떻게 풀지 계속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저는 계속 거쳤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보면 그 답안을 구조화하고 또 그 방법도 좋지만 또 새로운 문제나 모르는 문제는 되게 응용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3월, 5월에 뭐 이거를 이렇게 써보세요. 예를 들면 소변을 실수를 자주 하는 지적장애 학생에게 계속적으로 강화를 하면 행동이 증가되니까 적절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예시를 써보라는 내용을 3월, 5월에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 연습하다 보면 쓰는 감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논술처럼. 그래서 그러니까 교수님이 하는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지 마시고 계속 상기하면서 이거를 논술에도 적용해보고 이거를 첨삭에도 적용해보고 그러니까 계속 교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으시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성공의 비결은 두 번째는 아마 아시겠지만 초인지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자기 주도적으로 무한 반복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패키지를 시기별로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 직전까지 그 전에 자료들을 저도 계속 확인하고 반복해서 보면서 그 개념을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출 개념을 알아야지 또 그 예상 문제는 기출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 자기 효능감, 회복 탄력성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스스로 과제를 잘 해낼 수 있다는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신다면 모든 선생님들이 지금 TO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아직 현장에도 서울, 경기, 인천은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선생님들께서 노력하신다면 좋은 성공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진짜 공부는 딱 6개월에서 3개월 그 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기 와서 매일 공부하고 확인하는 자체만으로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즐겁게 상반기는 좀 보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그런가? 긴장감이 떨어지시나? 네,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1차랑 2차 스터디 없이 그냥 혼자 하는 스타일이라서 혼자 공부했고, 이제 합격 수기는 임센 카페에 조금 더 특학이나 법이나 교육과정 총론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그리고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뭐 점자 방법이라든지 점자 공부나 뭐 총론이나 개정교육과정 뭐 이런 거 궁금하시면 교수님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다음에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혼자 공부하셨다니까 혹시 여러분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겠어요? 궁금한 거 있나? 지금은 생각이 안 나시죠? 네. 확인해 주세요. 네. 1차는 항상 공부하는 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2차에서 혼자 하셨다고. 2차 그렇죠. 2차도 혼자 했는데 근데 저는 기간제 경험이 좀 많아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면접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인 그
면접은 그 면접 레시피라든지 그 기출 문제집을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를 좀 사서 일단 발표하기 전까지는 어떤 개념이 나오는지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그 주제별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인성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생태교육이라든지 그런 주제별로 이제 기출을 저는 먼저 똑같아요. 1차든 2차든 공부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보는 지역을 확실하게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최신의 내용을 가장 먼저 도입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전년도 2020년도인가 그때는 생태교육이라는 게 이제 면접 레시피에 딱 추가로 됐는데 딱 생태교육이 시험에 나왔고 그리고 지금 올해는 뭐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흐름상 성인지 교육이랑 AI랑 AI랑 자기주도성, 뭐 디지털 교육, 뭐 이런 노동권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거든요. 문제집을 보면 그러면 아마 분명히 거기에서 AI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봤을 것 같고, 그러니까 기출을 확실히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갈식으로 근데 다 찾아보면 나와요. 두 갈식으로 이야기하라는 거, 네, 두 갈식으로 답을 이야기하시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효과가 어떤 건지 그게 그 평가원은 특수아동 측면, 그 다음에 특수아동 측면, 일반아동 측면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조금 구조화를 시켜서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고 저는 제가 되게 어떤 수업을 하고 싶은지 그 행복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그 경남의 매거진이 굉장히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런 매거진 뉴스들을 찾아보고 그 행복한 교육이라고 서울에 매거진이 있어요. 그거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뉴스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거기에 있는 답들을 저는 활용하고 거기에서 저도 또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수업이 어떤 수업인지 굉장히 저는 고민을 많이 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진짜 현장에서 저는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공부했고 수업 실현은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수업을 해봤던 사람이라서 제가 영상을 찍어가지고 주변의 지인들한테 많이 보내고 거기서 공통점을 발견하고 근데 공통점에서 피드백 받은 거를 모두 다 고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긴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계속 연습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도원 같은 경우는 모범 답안을 이제 하나 구해서 그 모범 답안에 관련돼서 제가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그 주제에 따라서 제가 어떻게 쓸지 계속 고민하고 써보고 그것도 결국은 분석하고 초인지 긍정적인 마음 이 세 가지로 계속 해서 나가면 어느 정도는 점수를 충분히 받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번이 조금 제가 전달을 해드리는 게 아쉬운 게 제가 그날 컨디션이 진짜 안 좋았어요. 몸이 좀 많이 아파서 약물을 4개, 4알 정도 먹어가지고 좀 멍한 상태로 너무 공부를 해서 제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다른 합격수기들 보면 거의 다 비슷할 거예요. 그것들을 좀 더 참고하셔서 2차 준비하시면 충분히 잘 해내실 것 같아요.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수업을 안 하고 혼자 공부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장소를 바꿔가면서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좋아하는 장소는 도서관에 약간 시끄러운, 약간 소음이 있는 바깥쪽 자리를 되게 바꿔서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집에서 했고, 저는 공부를 많이 한 편은 아니에요. 약 6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은 거의 다 운동을 저는 좀 약간 다른 문제가 있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아마 식단 관리나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선생님들은 그냥 뭐 이렇게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첫 임용 때 준비할 때 다 합격수기 분석해서 저희 선배들이 알려준 노하우거든요. 그래서 생활 자체를 아예 그런 식으로 제가 합격수기 보시면 그렇게 했어요. 네. 이번 그냥 굉장히 집중해서 하셨겠죠, 여러분. 그리고 절대적인 시간을 너무 이제 그건 개인마다 다르고. 네, 개인마다 다를 거라 생각해요. 네. 보실 것은 진짜 아니고 주어진 상황에서 이제 그 시간을 잘 활용을 하신 거죠. 선생님도 제가 뭐 자세히 다 몰라도 제가 얘기해 주면 생활 관리를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생님 컨디션에 이런 것도 늘 점검하시고 식단 관리 철저하게 하시고 컨디션을 계속 집중을 잘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드는 거에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죠, 그렇죠? 그리고 혼자 그런 관리를 되게 잘하시면서 일정하게 1년 내내
너무 이제 기복 없이 공부. 네, 저는 기복이 없었고, 저는 솔직히 너무 오랜만에 공부를 해서 너무 재밌었고, 너무 기출을 잘 가르쳐 주셔서, 너무 학원 오는 게 너무 재밌고 즐거워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전혀 받은 성격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사실 공부하는 그 질에 되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거 참고해서 선생님 상황에 따라서 잘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은 네, 감사드리고. 네.